1969년 4월 15일 오후 동해 상공에서 미국 정찰기 하나의 표식이 레이더 화면에서 흔들리더니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그 순간 강원 동해안의 작은 방공관제소와 한국 공군 요격 편대 두 대의 시간은 정확히 27분으로 줄어들었다. 소령님, EC-122 신호 끊겼습니다. 다시 안 잡힙니다. 뭐라고? 미그 둘이 동시에 떠 있었다고 했잖아. 좌표 다시 확인해. 활주로 끝에서 이륙을 기다리던 두 한국 조종사는 자신들이 전투를 떠나는 건지 참사의 증인이 되러 가는 건지 알지 못한 채 스로틀을 끝까지 밀어 올렸다. 청룡 편대 이륙하라. 단 규정선은 절대 넘지 마라. 책임은 여기서 진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그들이 내려다본 동해 수면 위에는 누구도 신문에 쓰지 않았던 잔해와 유류막이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공식 기록 어디에도 그 27분 동안 하늘에 떠 있었던 한국 조종사들의 이름은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날 동해 상공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상 시청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몇 년도의 군 생활을 하셨는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1969년 4월 15일 오후 1시 47분 동해 상공 강원 동해안 방공관제소의 레이더 화면에서 하나의 초록빛 점이 흔들렸다. 미국 정찰기 EC-121의 신호였다. 한정우 소령은 스코프의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형광빛이 그의 안경에 반사됐다. 점이 깜박이더니 사라졌다. 소령은 옆자리 병사의 어깨를 쳤다. 야, 신호 다시 잡아봐. 병사가 타이어를 돌렸다. 안 잡힙니다. 소령의 등줄기로 차가운 것이 흘렀다. EC-121 신호 끊겼습니다. 전 관제소에 비상 걸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회색 형광등 아래 5명의 병사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삐하는 경보음이 콘크리트 벽을 때리며 울렸다. 소령은 빨간 전화기를 집어들고 상부에 보고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지시는 명확했다. 요격기 2대, 즉시 출격. 관제소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 끝에서 이미 2대의 제트기가 엔진을 돌리고 있었다. 청룡 편대, 박성호 대위와 김기태 중이었다. 박 대위는 조종석에 앉아 헬멧을 고쳤었다. 캐노피 안쪽에 김서린 습기가 손등에 묻었다. 타코메터 바늘이 떨렸다. 엔진 소음이 귓속을 꽉 채웠다. 무전기에서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렸다. 청룡 한 번, 대기. 박 대위는 스로틀에 손을 올렸다. 손가락 끝이 저렸다. 옆 편대기 김 중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위님, 뭡니까 이거? 박 대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정면의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불안했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미그로 추정되는 표적 2개 포착. 방위 3호도. 박 대위의 심장이 2번 뛰었다. 관제탑에서 누군가 욕을 삐 소리에 묻혀 내뱉는 게 들렸다. 청룡 편대. 이륙 허가. 박 대위는 스로틀을 끝까지 밀었다. 기체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활주로 시멘트가 바퀴 아래로 미친 듯이 지나갔다. 김중위의 기체가 오른쪽에서 함께 떠올랐다. 기수가 하늘을 향했다. 바퀴가 지면을 떠났다. 귀가 먹먹해졌다. 고도계가 돌아갔다. 1000피트, 2000피트. 바다가 눈 아래로 펼쳐졌다. 파란색이었다.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관제소에서 한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청룡 편대. 북동쪽으로 선회, 표적 추적 시작하라. 박 대위는 조종관을 오른쪽으로 밀었다. 기체가 기울었다. 수평선이 비틀렸다. 레이더 화면에 2개의 점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건 뭐지? 김 중위가 물었다. 모르겠다. 일단 접근한다. 박 대위는 속도를 높였다. 마하 0.8. 바람이 캐노피를 때렸다. 앞쪽 하늘에 뭔가 보였다. 검은 점 2개. 멀었다. 박 대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저게 미그인가? 김중위의 숨소리가 무전기에서 거칠어졌다. 그때 관제소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청룡 한 번. 추가 보고 들어왔다. EC-121 추락 추정.
박대위의 손이 조종간 위에서 굳었다. 추락. 김중희가 다시 물었다. 대위님, 뭐래요 지금? 박대위는 대답 대신 전방을 응시했다. 저 검은 점들이 점점 커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들이 쫓는 건 적기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의 흔적이라는 것을. 동해 바다 위 27분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오전 7시 동해기지는 평온했다. 활주로 끝에 얇은 안개가 걸렸다. 기온은 영상 5도. 정비병들이 입김을 내뿜으며 경납고 문을 열었다. 금속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다. 한정우 소령은 방공관제소로 들어서며 야간 근무조에게 인계를 받았다. 밤새 별일 없었습니다. 소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마셨다. 미지근했다. 레이더 화면은 고요했다. 초록빛 점들이 천천히 돌았다. 오늘도 미국 정찰기 한 대가 올라온다는 통보가 새벽에 들어와 있었다. 이씨121 호출부 딥씨129 일본 아스기 기지에서 이륙해 동해 북방 국제공역을 돌며 전파 신호를 수집하는 임무였다. 한 소령은 근무표에 빨간 펜으로 표시했다. 우리 구역 스치는 건 2시간 남짓. 별일 없을 거다. 경납고 앞에서 박성호 대위가 비행복 지퍼를 올렸다. 옆에서 김기태 중위가 헬멧을 들고 다가왔다. 대위님, 오늘도 그냥 뜨기만 했다가 내려오는 겁니까? 박 대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국 애들 뒤나 봐주는 거지. 김 중위도 웃었다. 하지만 농담 속에 긴장이 있었다. 박 대위는 34살, 비행시간 1200시간,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었다.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다. 하늘은 비워두면 안 된다.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김중희는 27, 규정집을 달고 사는 원칙주의자였다. 국제공역이라는 선이 얼마나 민감한지 알았다. 그 선 너머는 전쟁이었다. 두 사람은 기체 외부 점검을 마치고 서류에 서명했다. 정비사가 사다리를 놓았다. 박 대위가 먼저 올라갔다. 조종석이 차가웠다. 오전 9시 일본에서 이씨121이 이륙했다. 4개의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았다. 무게 26톤. 거대한 기체가 활주로를 달렸다. 바퀴가 떠올랐다. 동해를 향해 북상했다. 기내에는 승무원 31명. 대부분이 통신 분석 요원이었다. 임무는 북한과 소련의 군사통신 감청. 무장은 없었다. 국제공역을 지키는 한 안전하다고 믿었다. 오전 11시 관제소에 첫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북쪽에서 미극이로 추정되는 표적 2개가 움직였다. 한 소령은 레이더를 응시했다. 평소보다 빨랐다. 움직임도 달랐다. 저거 계속 추적해. 병사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소령은 상부에 보고했다. 미그 2대 활동 중. 북방 한계선 이북 30km. 수화기 너머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청룡 편대 대기 태세 유지. 소령은 창밖을 봤다. 활주로에 2대의 제트기가 있었다. 정오가 지났다. 이씨121은 국제공역을 따라 천천히 선회했다. 고도만 피트. 속도 시속 300km. 느렸다. 한국 관제소는 신호를 추적했다. 문제없이 비행 중. 그런데 오후 1시를 넘기자 북쪽 미극이들이 더 활발해졌다. 한 소령은 이마에 땀이 맺혔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멈췄을 시점이었다. 하지만 미극이들이 남아했다. 소령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그 2대 남아 중입니다. 한계선 접근 중. 즉각 지시가 떨어졌다. 청룡 편대 즉시 이륙 대기. 소령은 창밖으로 손짓했다. 병사가 뛰어나갔다. 경납고에 사이렌이 울렸다. 박 대위와 김중희는 브리핑룸에 있었다. 사이렌이 울렸다. 두 사람은 컵을 내려놓고 뛰었다. 경납고로 향했다. 정비병들이 사다리를 놓았다. 박 대위가 소리쳤다. 연료는 만땅입니다. 박 대위는 사다리를 올라 조종석에 앉았다. 헬멧을 쓰고 벨트를 맸다. 엔진 시동이 걸렸다. 터빈이 돌았다. 굉음이 경납고를 채웠다. 계기판을 점검했다. 연료 압력 정상. 유압 정상. 동해타워.
청룡 한 번 엔진 시동 완료. 관제탑에서 답했다. 청룡 편대 활주로로 이동하라. 박 대위는 브레이크를 풀었다. 기체가 움직였다. 김중위의 기체가 뒤따랐다. 활주로 끝까지 갔다. 멈췄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박 대위는 앞쪽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완벽한 날씨. 싸우기 좋은 날씨.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오늘은 그냥 경고 비행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다. 관제소에서 한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청룡 편대 대기. 박 대위는 스로틀에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엔진 열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기다렸다. 하늘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불길했다. 오후 1시 20분. 관제소 레이더 화면에 두 개의 빠른 표적이 나타났다. 북한 동해안 기지 쪽에서 떠올랐다. 남하하고 있었다. 긴 꼬리를 남기며 빠르게 움직였다. 한 소령은 즉시 상부에 전화를 걸었다. 미그 2대 추현, 남하 중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계속 추적하라. 소령은 미군 연락장교에게도 상황을 타전했다. 회신이 왔다. 그 지역은 자주 나타나는 훈련 편대입니다. 우려할 상황 아님. 한 소령의 미간이 좁혀졌다. 뭔가 달랐다. 이번은 훈련이 아니었다. 최중사가 다가왔다. 소령님, 이 속도면 정찰기 근처까지 20분도 안 걸립니다. 소령은 레이더를 다시 봤다. 두 점이 빠르게 남아했다. 관제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소령은 손으로 턱을 썼다. 결정해야 했다. 출격 명령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기시킬 것인가? 상부는 명확한 지시를 주지 않았다. 미군은 여유로웠다. 하지만 레이더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활주로 끝. 박 대위는 조종석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다. 엔진이 아이들링 상태로 돌았다. 낮은 진동이 몸을 타고 올라왔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쳤다. 하늘은 맑았다. 너무 맑았다. 무전기에서 잡음만 들렸다. 명령이 없었다. 박 대위는 손목시계를 봤다. 벌써 10분째 대기 중이었다. 옆 편대기에서 김중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위님, 우리 진짜 나가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대기만 하다 들어가는 겁니까? 박 대위는 짧게 답했다. 명령 나오는 대로 하는 거다. 괜한 말 하지 마라. 김중위가 입을 다물었다. 박 대위는 계기판을 다시 확인했다. 연료 게이지, 유압계, 엔진 온도 모두 정상이었다. 손가락이 스로틀을 가볍게 두드렸다. 기다림이 길어졌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헬멧 안쪽이 답답했다. 관제소에서 최중사가 다시 보고했다. 미그 2대 남방 한계선 통과했습니다. 거리 50km. 한 소령의 손이 떨렸다. 레이더 화면을 봤다. EC-11의 초록빛 점이 천천히 움직였다. 미그 2대의 점이 빠르게 다가갔다. 거리가 좁혀졌다. 40km, 35km. 소령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손에 땀이 났다. 긴급 상황입니다. 출격 명령 요청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답이 왔다. 대기 유지. 국제공역 문제 있음. 미군과 협의 중. 한 소령은 이를 악물었다.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 레이더가 말하고 있었다.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결심했다. 창밖을 향해 손을 들었다. 병사가 뛰어나갔다. 청룡 편대. 즉각 출격. 요격. 대기 이륙허가. 한 소령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활주로까지 전해졌다. 박 대위는 즉시 스로틀을 밀었다. 애프터버너가 점화됐다. 불꽃이 뒤로 뿜어졌다. 굉음이 활주로를 뒤흔들었다. 기체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가속이 붙었다. 시멘트가 바퀴 아래로 미친 듯이 지나갔다. 속도계가 올라갔다. 100노트, 150노트. 기술을 들었다. 바퀴가 지면을 떠났다. 하늘로 솟구쳤다. 김중위의 기체가 3초 뒤 뒤따랐다. 두 대의 제트기가 동해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 아래로 파란 바다가 펼쳐졌다. 고도가 올라갔다. 2000피트, 5000피트. 박 대위는
북동쪽으로 기수를 틀었다. 관제소에서 한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청룡 한 번. 목표 지점까지 150km. 예상 도착 시간 12분. 박 대위는 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는 속도를 높였다. 마하 0.9. 바람이 캐노피를 때렸다. 앞쪽 하늘을 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알았다. 레이더 화면에 희미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장이 빨라졌다. 관제소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청룡 한 번. 미그 2대 EC-1과의 거리 20km. 박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늦었다. 명령이 늦어진 그 몇 분이 모든 것을 바꿨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그 맑음 속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더 빠르게 날았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멀었다. 2대의 요격기가 구름 아래를 뚫고 올라갔다. 고도계가 빠르게 돌았다. 1000피트를 넘었다. 동해 북쪽으로 기수를 틀었다. 속도를 높였다. 조종석 안에서 엔진음이 울렸다. 계기, 경보음이 섞였다. 박 대위는 무전기에 귀를 기울였다. 기본 교신, 주파수로 관제수가 호출했다. 동시에 미군 측 전술망 주파수도 켜져 있었다. 하지만 정찰기와의 직접 교신은 없었다. 규정상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 그날은 그런 약속이 없었다. 청룡 한 번. 여기는 방공관제. 한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잡음이 섞였다. 현재 정찰기 최종 위치는 동해상 국제공역 북위 사공도 부근. 미그 추정 표적 둘 접근 중. 아직 교전 징후는 없음. 박 대위는 답했다. 청룡 한 번 알겠습니다. 그는 레이더 화면을 봤다. 희미한 점들이 보였다. 거리가 멀었다. 관제소에서 문제가 생겼다. 레이더 보정 작업이 시작됐다. 화면이 불안정해졌다. 신호가 깜박였다. 최 중사가 다이얼을 돌렸다. 소령님, 고도 데이터가 튑니다. 미그의 고도가 급격히 변했다. 추적이 어려워졌다. 이 상태로는 정확한 교차점 예측이 어렵습니다. 한 소령은 이마에 손을 댔다. 땀이 흘렀다. 화면을 노려봤다. 점들이 흔들렸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빨리 고쳐. 최 중사가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제실에 긴장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이를 악물었다. 조종석에서 김중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위님, 이러다 괜히 우리만 규정선 넘어가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박 대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국제공역 50 테리 바깥. 그 선을 넘으면 문제였다. 정치적 문제였다. 한국군의 단독 행동으로 비칠 수 있었다.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찰기가 위험했다. 미그가 다가가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박 대위는 조종관을 꽉 쥐었다. 손에 땀이 났다. 앞쪽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레이더만이 진실을 말했다. 관제소에서 한 소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청룡 편대. 국제공역 선 이남에서 대기하라. 정찰기와의 거리 감소 상황에 따라 추가 지시 예정. 박 대위는 미간을 찌푸렸다. 대기하라니. 어디서 대기하라는 건가? 얼마나 대기하라는 건가? 모호했다. 명령이 명확하지 않았다. 청룡 한 번 알겠습니다. 그는 억지로 대답했다. 속도를 조금 줄였다. 마하 0.7. 김중희가 물었다. 대위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 대위는 답했다. 명령대로 하는 거다. 입을 다물어. 김중희가 침묵했다. 두 기체는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돌았다. 갈 수도 없었다. 못 갈 수도 없었다. 답답했다. 레이더 화면이 다시 안정됐다. 최 중사가 보고했다. 소령님, 신호 복구됐습니다. 한 소령은 화면을 봤다. 미그 2대가 선명하게 보였다. EC-1도 보였다. 거리를 계산했다. 15km.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소령은 전화기를 들었다. 상부에 보고했다. 미그 접근 중. 거리 15km. 교전 가능성 높음. 수화기 너머에서 답이 왔다. 계속 감시. 청룡 편대는 선 넘지 말 것. 한 소령은 수화기를 3개 내려놓았다. 감시만 하라니. 손을 놓고
보고만 있으라는 소리였다. 그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보였다. 저 위 어딘가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박 대위는 북쪽 하늘을 응시했다. 눈을 가늘게 떴다. 무언가 보이는 것 같았다. 착각이었다. 너무 멀었다. 레이더 화면에만 점들이 있었다. 미그 2대, 정찰기 1대, 점들이 겹쳐지고 있었다. 10km, 8km, 거리가 계속 줄었다. 박 대위는 스로틀에 손을 올렸다. 밀고 싶었다. 앞으로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명령이 없었다. 선을 넘을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선. 레이더에도 지도에도 없는 선. 하지만 누구나 아는 선. 그 선 너머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기다렸다. 모함 속에서 시간만 흘렀다. 그리고 미그와 이시리일 사이 거리는 계속 줄어들었다. 구름층 위로 올라섰다. 동해 상공이 펼쳐졌다. 햇빛이 눈부셨다. 조종석 안으로 연료 냄새가 스며들었다. 차가운 산소 냄새가 섞였다. 박 대위는 계기판을 봤다. 연료량을 확인했다. 오른쪽 작은 게이지 3분의 2 충분했다. 하지만 시간은 한정됐다. 이 비행이 요격이 될지 목격이 될지 알 수 없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청룡 1번. 현재 고도 유지. 속도 유지. 정찰기 추정 위치까지 8분. 한 소령의 목소리였다. 짧았다. 그리고 끝났다. 무전기는 다시 잡음만 흘렸다. 쉬하는 소리. 박 대위는 정면을 봤다. 구름이 보였다. 잿빛이었다. 수평선이 멀리 희미하게 빛났다. 옆 편대기에서 김중희가 스로틀을 만졌다. 살짝 밀었다. 속도가 올라갔다. 다시 내렸다. 규정 속도로 돌아왔다.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연료 상황, 비행 시간, 교전 가능 시간. 숫자들이 머릿속을 돌았다. 손끝이 떨렸다. 장갑 속에서 땀이 났다. 그는 무전기를 켰다. 대위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우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혹시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다. 위험한 제안이었다. 규정을 어기는 말이었다. 박 대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5초, 10초. 김중희는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다. 헬멧 안에서 크게 들렸다. 박 대위가 입을 열었다. 김중희. 목소리가 낮았다. 우리가 규정 깨고 올라가서 한 발이라도 섣불리 쏘면 이건 한국전이 다시 나는 거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나. 말은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였다.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옳은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김중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종관을 꽉 쥐었다. 손이 아팠다. 두 기체는 나란히 날았다. 구름 위를 스쳤다. 그림자가 구름에 비쳤다. 작았다. 관제소에서 다시 교신이 들어왔다. 청룡 편대, 긴급 보고. 한 소령의 목소리가 급했다. 정찰기 마지막, 위치 보고, 후 통신 두절. 현재 레이더에선 피하 구분 불가. 모든 표적 혼선 상태. 박 대위의 심장이 멎었다. 통신 두절.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추락했거나 격추됐다는 뜻이었다. 손에서 힘이 빠졌다. 레이더 화면을 봤다. 점들이 뒤섞였다. 어느 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었다. 혼란이었다. 청룡 1번 알겠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김중희가 물었다. 대위님, 지금 뭐래요? 박 대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조종석 밖을 봤다. 잿빛, 구름이었다. 수평선이 멀었다. 동해 바다가 아래 펼쳐졌다. 고요했다. 불길은 보이지 않았다. 연기도 없었다.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일이 벌어졌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 대위는 눈을 감았다. 숨을 들이쉬었다. 산소 마스크를 통해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눈을 떴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너무 맑았다. 거짓말 같았다. 관제소에서 한 소령이 바닥을 쳤다. 최 중사가 놀라 돌아봤다. 소령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대로면 우리 눈앞에서 미국기 하나가 그냥 사라졌다는 기록만 남는다. 목소리가 떨렸다.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팠다.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화면을 봤다. 점들이 움직였다. 하나가 사라졌다. EC11이었다. 신호가 끊겼다. 완전히 사라졌다. 소령은 눈을 감았다. 늦었다. 모든 게 늦었다. 상궁의 박 대위는 깨달았다. 자신들이 살리기 위한 요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벌어진 일의 흔적을 찾는 비행이라는 것을, 구조가 아니라 확인이라는 것을. 가슴이 무거워졌다. 손이 저렸다. 시간이 늘어졌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귀가 먹먹했다. 엔진 소리만 들렸다. 무전기 잡음만 들렸다. 아무 말도 없었다. 명령도 없었다. 방향도 없었다. 그저 날았다. 구름 위를 날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을 날았다. 그렇게 상공의 시간은 잔인하게 늘어졌다. 조종사들의 심장 박동과 함께 관제소 레이더가 정리됐다. 화면이 안정됐다. 한 소령은 여러 기지에서 올라온 보고를 종합했다. 미군 측 자료도 확인했다. 특정 해역에 이상 반사 신호가 있었다. 점점 커졌다. 미약한 전파 잔향도 겹쳐 있었다. 소령은 좌표를 확인했다. 북위 40도, 동경 132도. 메모지에 적었다. 무전기를 켰다. 청룡 한 번. 여기는 방공관제. 추정 추락 지점. 좌표 송신한다. 고도 낮추고 해당 해역 상공으로 이동. 시각 확인 바란다. 목소리가 무거웠다. 박 대위는 즉시 답했다. 청룡 한 번 알겠습니다. 기술을 아래로 내렸다. 조종관을 밀었다. 기체가 떨렸다. 하강률을 올렸다. 고도계가 빠르게 내려갔다. 10,000피트, 8,000피트, 5,000피트. 구름층으로 파고들었다. 회색 구름이 캐노피를 스쳤다. 습기가 유리에 맺혔다. 구름 아래로 나왔다. 동해 바다가 보였다. 수면이 거칠었다. 파도가 쳤다. 하얗게 부서졌다. 좌표를 향해 날았다. 속도를 줄였다. 천천히 접근했다. 눈을 크게 떴다. 바다를 샅샅이 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파도뿐이었다. 김중희가 무전했다. 대위님, 왼쪽에 뭔가 있습니다. 박 대위는 고개를 돌렸다. 왼쪽 아래를 봤다. 기체를 기울였다. 가까이 갔다. 그리고 봤다. 유류막이었다. 검은 기름이 수면에 퍼져 있었다. 무지갯빛이 났다. 햇빛에 반짝였다. 그 안에 작은 점들이 떠 있었다. 검은 점들, 금속 조각들, 잔해였다. 김중희가 더 낮게 내려갔다. 2,000피트, 1,500피트. 잔해가 선명해졌다. 크고 작은 파편들. 어떤 건 문짝만 했다. 어떤 건 주먹만 했다. 수면에 떠다녔다. 흔들렸다. 파도에 밀렸다. 김중희는 무전기를 켰다. 청룡 2번. 시각상 잔해 다수 확인. 목소리가 건조했다. 원형 동체 파편 추정. 연기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존 신호도 없습니다. 마지막 말이 갈라졌다. 목이 메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박 대위도 내려갔다. 잔해를 봤다. 둥근 기수 조각이 보였다. 미국 해군 정찰기의 특유한 형태였다. 부서져 있었다. 뒤집혀 있었다. 안테나, 구조물도 보였다. 꺾여 있었다. 물에 잠겨가고 있었다. 박 대위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봤다. 계속 봤다. 원을 그리며 날았다. 잔해를 중심으로 돌았다. 31명. 머릿속에 숫자가 떠올랐다. 탑승 인원. 모두 죽었다. 아무도 살지 못했다. 물 위엔 사람이 없었다. 구명조끼도 없었다. 손 흔드는 사람도 없었다. 금속과 기름뿐이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탁탁탁. 헬기, 로터 소리였다. 미국 해군 함정에서 출동한 구조 헬기였다. 점점 가까워졌다. 큰 헬기였다. 수면 위를 낮게 날았다. 잔해 주변을 맴돌았다. 찾고 있었다. 생존자를. 하지만 없었다. 박 대위는 헬기를 봤다. 조종사가 보였다. 헬멧을 쓴 얼굴. 표정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도 알 것이다. 늦었다는 것을. 관제소에서 한 소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청룡 한 번. 여기는 방공관제. 추정 격추 사건으로 판단. 좌표 유지하며 미 해군 함정 유도 임무 수행 바람. 박
대위는 대답했다. 청룡 한번 알겠습니다. 격추. 그 단어가 귓속에 맴돌았다. 사고가 아니었다. 공격받았다는 뜻이었다. 미그가 쐈다는 뜻이었다. 전쟁이 아닌데 사람이 죽었다. 31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박 대위는 주먹을 쥐었다. 장갑 속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팠다. 임무가 바뀌었다. 요격이 아니었다. 구조도 아니었다. 증언이었다. 목격이었다. 확인이었다. 박 대위는 좌표를 유지하며 날았다. 미 해군 함정이 다가오는 걸 기다렸다. 수평선 너머에서 회색 선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구축함이었다. 천천히 다가왔다. 물을 가르며 왔다. 박 대위는 무전기로 함정의 좌표를 알려줬다. 영어로 말했다. 서툴렀지만 통했다. 함정이 답했다. 고맙다고 했다. 박 대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마울 일이 아니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김중희가 물었다. 대위님, 이제 돌아갑니까? 박 대위는 자네를 다시 한번 봤다. 기름이 계속 퍼졌다. 금속이 가라앉고 있었다. 파도가 모든 걸 흔들었다. 곧 사라질 것이다.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대답했다. 그래, 돌아가자. 기술을 돌렸다. 남쪽으로 향했다. 동해기지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엔진 소리만 들렸다. 무전기 잡음만 들렸다. 그렇게 한국 조종사들은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증인이 됐다. 이 시리일의 마지막을 본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첫 보고자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너무 잔인하게 맑았다. 연료 경고등이 깜박였다. 노란 불빛이 계기판에서 전멸했다. 박 대위는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다. 4분의 1도 안 남았다.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관제소에서 교신이 들어왔다. 청룡 편대. 임무 종료. 기지로 귀환하라. 좌표와 상황은 미 해군 측에 완전 인계되었다. 한 소령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박 대위는 답했다. 청룡 한번 알겠습니다. 기술을 남쪽으로 돌렸다. 김중희도 따라 돌았다. 두 기체가 나란히 남아있다. 동해기지를 향했다. 복귀 비행은 조용했다. 무전기에서 아무 말도 없었다. 박 대위도 말하지 않았다. 김중희도 침묵했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구름 사이를 지났다. 해안선이 보였다. 동해기지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다. 회색 시멘트, 익숙한 풍경. 박 대위는 착륙 허가를 요청했다. 허가가 떨어졌다. 고도를 낮췄다. 착륙 장치를 내렸다. 바퀴가 지면에 닿았다. 고무 타는 냄새가 났다. 속도를 줄였다. 멈췄다. 엔진을 껐다. 터빈 소리가 천천히 사라졌다. 캐노피를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동해 바람. 하지만 차가움보다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사다리가 놓였다. 내려왔다. 땅을 밟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긴장이 풀렸다. 지상요원들이 다가왔다. 뭔가 물어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표정을 보고 눈치챘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박 대위는 헬멧을 벗었다. 머리카락이 땀에 젖었다. 차가운 공기가 두피를 식혔다. 김중희도 옆에 섰다. 두 사람은 서로 보지 않았다. 브리핑실로 향했다. 미군 연락장교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인이었다. 키가 컸다. 제복을 입었다. 악수를 청했다. 박 대위는 악수했다. 장교가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위치를 더 빨리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어였다. 정중했다. 하지만 가볍게 들렸다. 형식적이었다. 박 대위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하지 않았다. 감사받을 일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다. 그저 죽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한 소령이 들어왔다. 두 조종사에게 다가왔다. 수고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규정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 이상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위로였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박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참았던 말이 나왔다. 소령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몇 분만 더 빨리 떴으면 혹시 달라졌을까요? 질문이었다. 대답을 원했다. 한 소령은 한참 침묵했다. 창밖을 봤다.
활주로가 보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 답은 평생 못 들을 거다. 다만 그 질문을 안고 사는 게 우리 몫이었지. 박 대위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을 들었지만 답이 없었다. 평생 질문으로 남을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공식 브리핑이 발표됐다. 신문에 실렸다. 동해상에서 미 해군 정찰기가 북측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다. 큰 활자였다. 다음 줄에는 미 항모전단 출동 소식이 있었다. 엔터프라이즈 호, 거대한 항모, 전쟁 준비 태세, 긴장 고조, 그런 단어들이 가득했다. 박 대위는 신문을 끝까지 읽었다. 한국 공군이라는 단어를 찾았다. 없었다. 청룡 편대라는 이름도 없었다. 요격기 2대도 없었다. 관제소도 없었다. 한소령도 최중사도 없었다. 27분도 없었다. 자네를 본 사람도 없었다. 모두 지워져 있었다. 박 대위는 신문을 접었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보였다. 맑았다. 그날처럼 맑았다. 그는 생각했다. 우리는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역사에 남지 않을 것이다. 공훈도 없다. 표창도 없다. 이름도 없다.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그날의 27분. 늦어진 명령. 보이지 않는 선. 잔해. 기름. 금속. 31명. 그 모든 것을 김중위도 기억할 것이다. 한소령도, 최중사도 평생 기억할 것이다. 남의 나라 비행기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막지 못한 죽음으로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났다. 어느 봄날이었다. 머리가 희끗해진 박성호 예비역 대위가 속초 앞바다 언덕에 있었다. 작은 벤치에 앉았다. 동해 수평선을 바라봤다. 관광객들이 지나갔다.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들에게 이 바다는 회와 항구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위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그날 조종석에서 내려다보던 잿빛 수면, 뒤엉킨 잔해, 검은 기름. 그것이 먼저 떠올랐다. 언제나 그랬다. 함께 비행하던 김기태는 세상을 떠났다. 일찍 전역해 민간항공 조종사가 됐다. 그러다 다른 사고로 갔다. 10년 전 일이었다. 장례식에 갔었다. 유족을 위로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그날의 27분을 방공관제실의 한소령도 오래전에 작고했다. 부고를 신문에서 봤다. 장례식에 가지 못했다. 최중사는 소식이 끊겼다. 어디서 무얼 하는지 몰랐다. 살아있는지도 몰랐다. 그날을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미국에서는 매년 추모식이 열린다고 했다. 이씨 1일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 TV 뉴스로 봤다. 31명의 이름이 호명됐다. 가족들이 꽃을 놓았다. 기억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그날 한국 조종사들이 하늘에 있었다는 것을, 청룡 편대가 날았다는 것을, 관제소가 지켜봤다는 것을, 27분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 잊혔다. 아니, 애초에 기록되지 않았다. 박 전 대위는 오래된 창고에서 찾은 일지를 기억했다. 그날 날짜가 적혀 있었다. 임무, 비행 일지. 간단한 기록뿐이었다. 출격, 시간, 귀환 시간, 연료, 소모량. 그뿐이었다. 잔해는 없었다. 죽음도 없었다. 질문도 없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좌표를 그려봤다. 북위 40도, 동경 132도. 아직도 외우고 있었다. 평생 잊지 못할 숫자였다.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조금만 더 빨리 떴다면, 규정을 어기고라도 북쪽으로 올라갔다면 어땠을까? 달라졌을까? 31명을 살릴 수 있었을까? 답은 없었다. 평생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자책하지 않았다. 체념했다. 받아들였다. 그날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규정 안에서, 명령에 따라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믿기로 했다. 그래도 혼잣말이 나왔다. 그날 하늘을 비워두지 않고 떠 있었던 건 잘한 선택이었겠지. 말하고 나서 놀랐다. 작게 웃었다. 이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수십 년이 걸렸다. 그가 아는 진실은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함대도 핵도 정치도 아니었다. 조종석 안에서 떨리던 손, 관제실에서 욕설을 삼키던 한 소령의 숨소리, 연료 경고등. 잔해.
침묵. 그런 것들이었다. 작은 것들. 하지만 진짜였다. 해가 기울었다. 동해 수면 위로 붉은 빛이 번졌다. 아름다웠다. 박 전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속으로 떠올렸다. 그날 바다에 사라진 31명.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미국인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한국 조종사들. 김, 중위, 한소령, 최중사. 자신. 모두 함께 떠올렸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 27분을 영웅담이 아니라 우리가 왜 싸웠는지, 왜 지키려 했는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한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이유가 있었다.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늦었지만 깨달았다. 바람이 불었다. 동해 바람. 차가웠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했다. 계속 기억할 것이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